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확약도 받을 것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우리 의료법은 병원이 돈 벌어서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리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중국 자본이 투자한 영리병원이 논란 끝에 문을 엽니다.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투자 개방형 의료 법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투자가 개방된 투자해라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영리병원이라고 하는데 뭡니까? 영리병원 쉽게 이야기해서 병원이 주식회사 형태인 거예요. 앞에 네.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병원을 이렇게 운영해서 수익이 난다. 근데 지금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금을 병원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이 네.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 벌어서 가져가라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식회사와 똑같은 형태죠. 이런 영리법인이 지금 우리 현행 의료법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데요. 네.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 제주도와 그다음에 이 경제자유구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제주도에서 이게 허가까지 드디어 받아서 네. 이제 개원을 앞두고 있게 됐습니다. 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투자자에게, 병원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열심히 돈 벌어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논란인 유치원, 거기 학교도 사실은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네. 돈 벌어서 이윤을 가져갈 수는 없게 돼 있죠. 구조적으로. 비영리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동네 의원분들도 병원분들도 다 열심히 좋은 진료하고 친절한 진료해서 이윤 추구하잖아요. 네. 영리 추구하잖아요. 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의사와 그리고 비영리 법인이에요. 비영리 네. 의료 법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영리 병원이 생기면요. 의사도 아니고 영리 단체 그리고 아무나 우선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모양새가 네. 돼요. 거대 자본이나 그렇죠. 이런 데서. 그러면 네. 이게 우리한테 뭐가 안 좋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거기 병원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이 투자자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우선 거대 자본이 투입될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고 네. 이것은 결국 의료의 공공성의 이제 악화 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 정책은 의료 공공성 강화가 굉장히 네. 그 기본이 되는 정책이잖아요. 이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이게 첫 시발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대를 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에 중국 자본이 투자한 그 네. 병원은 자본이 투자를 하고, 네. 그러니까 영리법인이죠.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돈 벌어 남은 이윤도 가져갈 수 있게 허가가 된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네. 지금 이게 2015년에 이미 설립 허가가 네. 보건복지부에서 났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제 제주도가 허가를 해야 개원을 할 수 있는 거라 네. 어제 원희룡 지사가 이제 허가를 선언을 한 거고요. 네. 이론적으로는 오늘부터 즉시 개원할 수 화면에 있고 지금 저 보이는 것처럼 병원은 다 지어놨습니다. 다 만들어져 네.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요. 130여 명의 직원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미 778억 원이 투자됐고 한 달에 8억 5천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손님을 환자를 못 받으니까. 네. 네네. 이런 상황에서 아마 조만간 개원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리디그룹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녹지그룹이죠. 네. 그래서 녹지국제병원 이렇게 이름이 돼 있는데 이 리디그룹의 자회사가 투자를 한 거예요. 리디그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직원이 10,000명이다. 네.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 직원의 종합검진을 저 병원에서 받도록 하겠다. 네. 그럼 한 번 제주도 검진을 관광도 좀 받으면 하고. 예, 관광도 네. 하고. 그럼 한 번 검진 받은 사람들은 한 2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와서 네. 데이터가 저 병원에 쌓이니까 그럼 일단은 저 병원이 가동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고 네. 중국 자본이 들어온 이유는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만 받겠다. 네.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을 받는 경우에는 폐원 조치하겠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아주 있는데 중요한 조건이죠.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그것이 지켜지겠느냐 네.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왔고 의료진은 물론 중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의료 관광을 오잖아요. 우리 그렇죠. 의료진이 뛰어나니까. 예. 우리 의료진이 진료를 하고 수술도 하고. 네. 그다음에 환자는 반드시 외국인만 가능하고. 네. 네. 지금 그 허가된 조건이요. 말씀하신 대로 환자는 무조건 외국인, 의료 네. 관광객만 받도록 되어 있고요. 진료 과목도 제한이 돼 있어요.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이렇게 4개과로 한정을 했고요. 의료진도 우리나라 면허를 딴 의사와 간호사들입니다.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이게 과연 내국인 진료만 가능하겠느냐. 이러다가 점점 그 뚝이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말씀하시는 게 분명 이 제주도에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 의사들은 어쨌든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네.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응급 환자, 아까 뭐 내과 진료 가능하잖아요. 네. 내과의 응급 환자가 정말 뭐 가까운 데라고 해서 저 병원에 찾아갔을 때 저희는 외국인만 받아서요, 내국인은 못 받습니다라고 이 거부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해 줄 것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원은 그 정당한 사유를 아주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여지도 남아서 네. 아직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불식되기는 좀 아직 어려운 상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부가 병원의 영리 추구를 금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영리 추구를 해야 우리는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네. 식당도 영리 추구하니까 맛있는 음식 만들려고 하고 예. 삼성전자도 영리 추구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시장 좋은 논리죠. 제품을 내놓는 네.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병원도 영리 추구해야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왜 못하게 합니까? 문제는 이제 가격의 차등이 생기면서 네. 공공의료 체계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적확하게 다룬 미국의 다큐멘터리 하나가 있어요. 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시코라는 영화를 보면 한참 화제가 됐던 부자들은 영화였죠. 네.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네. 이게 저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절단이 돼요. 네. 근데 가보니까 손가락 하나를 접합하는데 수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2가지 손가락 중에서 싼 가격 손가락만 하나 붙이고 네. 하나는 영화에 그렇게 포기하는 나오죠. 장면이 나와요. 네. 실제 있었던. 근데 이제 미국에서 다쳐본 분들은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 얼만큼 치명적인지 아마 이해하실 텐데 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체계가 미국보다 훨씬 잘 돼 있습니다. 영리병원 추구가 되면 영리병원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니까 최고의 의료진을 비싼 이 급여를 주고 데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비싼 진료비를 낸 환자들만 받겠군요. 그리고 이 네. 진료 가격을 수가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특수한 부유층을 위한 병원들이 설립될 수 만약에 있어요. 우리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네. 지금 공공의료 체계가 붕괴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고 먼 네. 미래일 수도 있는데 그 전제를 하나 놓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리병원이 1호 네. 신호탄이 올라갔는데 이런 게 앞으로 뭐 경제자유 특구, 관광 특구를 비롯해서 네. 전국에 좀 늘어나다 보면 혹시 내국인도 또 받게 되면 뚝이 허물어지면 공공의료 체계가 붕괴될 네. 위험성이 있다. 지금 4개과지만 앞으로 뭐 6개과가 되고 10개과가 되고 또 진료 과목이 늘어날 수 지금은 있잖아요. 외국인만 받지만 언제 또 내국인만 받게 될지 아느냐 이런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건강보험은요 월 뭐 5천 원 낸 분이나 월 100만 원 낸 분이나 네. 뭐 좋은 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이런 데 다 가면 다 진료비 똑같이 내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는 단초가 될까 봐 우려가 네. 큰 거죠. 그런 우려가 물론 높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영리병원 강행하는 원희병원 폐지하라! 원희병원 폐지하라! 시행! 제1호 영리병원이 생기면 앞으로 2호, 3호, 4호 등 영리병원이 더 많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리병원이 생긴 것은 건강보험 체계 외에 병원이 생겼다고 하는 말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 영리병원과의 형평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건강보험 체계에서 계속 이탈하려고 하는 네, 앞서 건강보험 체계 이외에 병원이 생겼다. 네. 그렇죠. 우리는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라 해서 네. 모든 병원은 그렇죠. 맞습니다. 건강보험이 당연히 적용되는데 네. 저 병원은 적용 안 됩니다. 예외인 네. 거죠. 네. 첫 병원이 생긴 겁니다. 당연히 원희룡 제주지사는 당시에 정부가 이 사업계획서를 허가해줘서 이제 와서 불허하면 이거 손해배상해야 할 상황이고 네네. 특히 지금 이 철저히 감독해서 지금 약속한 걸 다 지켜나가겠다. 뭐 맞습니다. 내국인 받지 않는다든지 네, 이런 입장이 이해가 돼요. 먼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병원 건물에만 800억 정도가 투자가 돼 있거든요. 투자자가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으라고 한 대로 지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불허 결정을 하면 소송도 들어오고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과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서 우리가 외국인으로 제한했을 때 이거에 의해서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확약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을 겁니다. 네. 하다못해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또 진료받으러 와서 관광받을 수도 있고 네네. 관광받으러 와서 진료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네. 찬성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찬반 격돌이 있는데 주로 찬성하는 분들은 서귀포 지역에 네. 헬스케어 타운에 있단 말입니다.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은 뭐 고용 유발 효과라든가 네. 경제 활성화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환영, 또 유관 단체들도 빨리 개원하라고 이제 시위했던 분들도 있어요. 네. 찬성도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의 이익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까 원희룡 지사 뭐 물러가라 퇴진하라 이런 이제 시위도 보셨는데 전 원희룡 지사가 이거를 고뇌 끝에 허가한 만큼 원 지사가 이 제주도지사를 하는 한은 정말 내국인이 가면 폐원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도지사의 임기가 영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도지사도 바뀌고 정치 상황도 바뀌고 도의 경제 상황도 바뀔 텐데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언젠가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뚝이 허물어진다. 지금 국내 제주도 관광특구인데 카지노 많죠? 카지노에 내국인은 못 들어가죠. 네. 강원랜드 외에는. 네. 근데 이건 잘 지켜져요. 사행성 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암암리에 내국인이 들어가거나 혹은 한국 사람인데 외국 여권 국적자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럼 만약에 이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이 저 병원 이용하면 내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그건 아마 뭐 막을 방법은 없을 이 겁니다. 경계가 네. 허물어지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시간이 흐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건 도박 산업도 아니고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데 네. 왜 이 고질의 이 정말 품질 좋은 네. 의료 서비스를 국내 내국인에게는 안 한단 말이냐 이런 네. 또 이 반대 이론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참 복잡한 문제인데 네. 원희룡 지사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교적 문제 생기고 아마 800억 원에 가까운 투자했던 중국 기업은 손해배상 소송 당연히 하겠죠. 네. 그리고 또 행정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일관적인 네네. 추진을 못하면 어떡하느냐라는 반론을 제기하지만 더 길게 보면 위험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당장 내국인이 가지 않고 사실 큰 규모의 뭐 병상이 많지 않더군요. 네. 47병상밖에.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좋은 의료진이 가면 네. 단기적으로 보면 좋은 의사들이 일단 거기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네. 진료할 수 있는. 네, 우선 뭐 채용한 의사가 9명이더라고요. 네. 전체 의사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은 뭐 적은, 적지만, 네, 적은, 작지만, 네. 굉장히 작은 수고요.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영리법인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의료 공공성이 해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제주도에 있는 영리병원 외에 또 다른 병원이 그러면 생길 우려는 없느냐? 지금 현행법에 보면은 제주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도 외국인 영리병원이 송도라든지 가능하긴 해만금이라든지 해요. 뭐, 네, 네. 가능하긴 하는데 네. 제가 오면서 지금 기사를 하나 보니까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우리는 해줄 생각이 없다. 추가로? 네, 네. 추가로 해줄 생각이 없고 그리고 수요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 지금 의료 공공성을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간 40만 명의 외국인들이 의료를 받으러 온다. 이 상황에서 뭘 또 특별히 그런 병원을 하나 만들겠느냐. 그런 수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계시지만 엄연히 법은 있거든요. 네. 가능한 법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영리병원이 더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막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 영리병원의 장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